하중이라는 게 있어, 하중. 로드. 자, 이 하중의 의미가 뭐냐니까, 기계 또는 기계 구조물을 가는 외력이라. 기계 또는 기계 구조물에 가하는 외력이라. 예? 자, 그러면 이 기계가 뭔지 면접에서 물어봐. 요때 면접은 무슨 면접을 얘기하지? 예, 기사 시험에는 면접이 안 보고 전공 면접. 알겠죠? 회사 갔을 때 자네 기계과인데 기계가 뭐고 이 얘기 물어본단 말이야. 어? 아니, 물어본데도 자네 기계과 나왔는데 기계공학과 나왔는데 기계설계과 나왔는데 기계가 뭐고 이 물어본다고. 기계가 뭐죠? 모르겠어. 자, 이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사전적 의미다. 사전적 의미. 이 사전적 의미는 기계는 사람 대신에 기계는 사람 대신에 일을 하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충분한 강도와 구속된 운동을 동시에 만족하는 걸 뭐란다고? 기계를 합니다. 동행님 이 화면에 들어오나? 요 잘린 거. 좀 옮겼어? 조금 손으로 옮기면 되는데. 오케이. 자, 봐봐. 자, 기계 또는 사람 대신 일을 하고 충분한 뭐와 강도와 구성 운동을 동시에 만족하는 걸 뭐란다고? 기계를 하는 거라. 알겠지? 이걸 세 개를 만다고? 동시에 만족하는 기계를 하는 거라.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공사공단이나 공무시험에 나오는 거라. 기계가 있고 기구가 있고 도구가 있는 거라. 이거를 필기시험에서 물어본다고 차이를.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기구는 뭐가 있냐니까 계측기기들이 있어. 계측기기, 뭐 관측기기 이런 것들이야. 그 대표적으로 현미경이 있다. 그 현미경. 현미경은 일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지. 현미경은 뭐 하는 게 목적이죠. 관찰 조사가 목적이지 일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대물렌즈 위에 올려가지고 그거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맞지? 일의 목적은 아니다. 그죠? 근데 어느 정도 강도가 있고 구속되는 한정된 운동을 하잖아. 올라가는 높이라든지 좌우로 돌아가는 높이, 그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 맞지? 근데, 그럼 도구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지? 도구는, 우리가 삽이 있지, 삽? 꽹이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걸 도구로 하거든. 그럼 도구는 사람 대신 일을 하긴 한다,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충분한 강도는 가지고 있지. 근데 한정된 운전을 못 하잖아. 지 혼자 이렇게 한정된 운전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노는 거는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필기시험 문제 알았지? 공사공단이나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문제야. 알겠지? 그러면 기계란 뭐라고? 사람 대신에 일을 하고 충분한 강도와 구속된 운동을 동시에 만족하는 걸 뭐란다고? 기계를 합니다. 그럼 면접 가서는 이렇게 하면 돼. 사람 대신 일을 한대. 잘 빠지지 말고 해. 지 마음대로 안 움직인 거를 다 만족하는 걸 기계를 합니다. 이래 한다. 알았지? 아니, 내가 뭐 말인지 알겠죠? 그럼 면접 가서 얘기해야 된다. 사람 대신 일을 하고 잘 안 빠지고 지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게라. 알겠죠? 이걸 뭘 한다고? 기계라 정의를 합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하중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그죠? 그럼 하중의 종류가 있어. 하중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하중의 종류. 밑에 여기 할까? 자, 여기 하중의 종류 할게. 자, 그러면 1-1 할까? 하중의 종류 합시다. 하중의 종류. 자, 하중의 종류는 자, 이렇게 나눠. 작용 방향에 따라서, 작용 상태에 따라서 할게. 그럼 속도에 따라서. 속도와 방향에 따라서 나눈다 할게. 그럼 작용 상태에 따라서는, 자, 봐봐. 크게 나누면, 수직이냐, 전단에 이렇게 크게 나눠, 알았지? 수직이냐, 전단에 나눠. 그러면 수직 하중이 있다. 뭐가 있다고? 수직 하중이 있고, 분포 상태라서. 나중에 없고, 상태다. 자, 그러면 수직 하중이 있단 말이에요. 그지? 수직 하중은 크게 나누면, 인장이냐, 압축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거다. 그럼 이 수직 하중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자. 알았죠? 그럼 전단 하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네? 그럼 우리가 수직 하중을, 인장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그리지? 일반적으로 인장을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그린다, 그죠? 압축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뭐지? 이렇게 된 걸 우리 뭘 한다고 해? 압축이지. 자, 여기서 억수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억수로 중요한 얘기 봐봐. 수직 하중의 의미는, 자, 수직 하중의 의미는 이렇게 해야 돼. 반드시 같은 축상의 하중이 존재한다. 이게 억수로 중요한 키워드 알았지? 같은 축상이 뭐가 존재한다고? 같은 축상에 뭐가 존재한다고? 같은 축상에 힘이 존재하는 것 알았지? 힘이 같은 축상에 힘이 존재하는 걸 뭐란다고? 수직 하중이라 한다. 알았지? 알겠죠? 그럼 이런 거는 수직 하중이니까. 자, 이렇게 힘이 있고, 이렇게 힘이 있으면 이건 수직일까? 자, 이렇게 해보자, 쉽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게 수직일까? 이건 수직이 아니다, 알았지? 반드시 무슨 상에? 같은 축상에 뭐가 존재한다고? 하중이 존재하는 걸 뭐란다고? 수직 하중이라 합니다. 중요한 키워드를 했다. 수직 하중이라 뭐라고? 같은 축상에 힘이 존재하는 걸 뭐란다고? 수직 하중이다. 그럼 왜 이름을 수직 하중이라 로마를 넣으라고 했냐니까. 이 수직의 의미는 봐봐, 이렇게 같은 축상에 존재하면 파단되는 게 뭐라고? 파단되는 게 이 파단되는 단면이 힘에 대해서 뭐라고 이게 수직이 되는 거라, 그지? 파단될 때. 알겠지?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뭐야? 같은 축상에 하중이 존재하는 걸 뭐란다고? 힘이 존재하는 걸 뭐란다고? 수직 하중이다. 다시 할게. 같은 축상에 하중이 존재하는 걸 뭐란다고? 수직 하중이라 한다. 알았지? 자, 그러면 전단 하중이 뭐냐? 같은 축상에, 중요한 얘기는 같은 축상에 하중이 존재하지 않는 걸 뭐란다고? 전단 하중이다. 그러면 같은 축상에 하중이 존재하지 않는 걸 뭐란다고? 전단 하중. 이 중요한 키워드다. 그지? 같은 축상에 힘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힘이 안 된다. 자, 대표적인 게 리베디엄이 있어, 리베디엄. 자, 리베디엄. 리베 뭔지 알지? 리베스는 알지, 그지? 위판 있고, 아래판 있고, 그죠? 그럼 그 사이에 뭐를? 드릴로 구멍 뚫은 다음에 뭐를 박지, 이렇게? 리베스 스냅 작업을 해서 이렇게 있는 거지, 그지? 맞잖아? 그래서 A하고 B 부재를 결합하는 게 리벳이잖아? 그럼 요렇게 힘이 작용하고 이렇게 힘이 작용하잖아. 대표인 리벳은. 그럼 요거랑 같은 선 힘이 존재해? 요건 위에 판에 힘이 작용하면 아래 판에 힘이 존재하잖아. 그럼 이 리벳은 뭐를 받고 있는 거야? 이 리벳은 바닥이 될 때. 이게 같은 추상이 하중이 존재해? 안 하죠? 그럼 이런 하중을 뭘 한다고? 전단 하중을 한다고, 전단 하중. 그러니까 중요한 키워드는 뭐지? 수직 하중은 뭐라고? 같은 축상의 하중이 존재하는 걸 뭐란다고? 수직 하중. 그럼 같은 축상의 하중이 존재하지 않는 걸 뭐란다고? 전단 하중. 그럼 대표적인 전단인데, 전단은 어떻게 일어나죠? 전단은 변형이, 이렇게 힘이 작용하면 이걸 시어포스를 할게. 헷갈리니까. 그럼 이거는 파단되는 단면이 어떻게 되지? 파단되는 단면이? 이렇게 파단되지, 그지? 그럼 이거랑 이 단면이랑 이 하중이 어떻게 되고 있어? 평행이 되지, 그지? 그죠? 그럼 수직은 어떻게 돼? 수직 하중은? 하중에 대해서 단면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수직으로 파단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름을 뭐란다고? 수직이라는 용어를 둔 거야. 알았지? 알겠죠? 정확한 의미부터 알고 하자. 전단 하중은 뭐라고? 같은 상이 하중이 존재하지 않는 걸 뭐란다고? 전단이고, 이거는 단면에 대해서 하중이 된다고. 평하게 파단되는 거야. 그죠? 그럼 단면에 대해서 뭐한다고? 단면에 대해서 파단되는 하중에 대해서 이 단면이 한다고 평하는 거야. 그죠? 다음에 제가 수업 시간에 숫자를 쓸 거거든? 수업 시간에. 그럼 제력학에서 계산식 문제가 있고 서술편이 있거든? 알겠지? 이 계산식 문제는 16개에서 17개 나와. 계산기를 눌러야 될 문제. 알겠지? 그럼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럼 이게 3문제에서 4문제 나와. 그치? 그럼 내가 기사시면 서술편을 10개 정도 찍어줄 거야. 몇 개 찍어준다고? 10개 정도를 찍어주면 그것을 3개에서 4개가